위기의 삼성,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는 Z 플립 7, 역대급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신 소식 10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최근 삼성 폴더블 시리즈의 새로운 코드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얼마 전 유출된 코드명은 3가지로 B7은 플립, Q7은 폴드 7, 그리고 Q7M은 3단 폴드로 추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확인된 코드명은 플립 7 기반의 새로운 모델로 추측됩니다. 업계는 B7R이 플립 7의 보급형 라인업인 FE 모델로 예측하고 있죠. 즉 올해 출시하는 삼성 폴더블 폰은 플립 7, 플립 7 FE, 폴드 7, 3단 폴드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이 중 새로운 모델인 플립 7 FE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디자인에서는 플립 7과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FE는 보급형 스마트폰에 붙는 명칭으로 보통 이름이 같은 최신형과 디자인이 비슷한데요. 하지만 플립 7 FE는 업계 소문에 의하면 전작인 플립 6 디자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가로가 0.2mm 작아지고요. 두께가 0.5mm 커질 예정이에요. 플립 6는 평평한 프레임에 디스플레이가 넓어진 것이 특징으로 완성형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죠. 보급형인데도 불구하고 플립 6 디자인이 적용되면 싼 티 안 나고 고급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셋이에요. 역대 FE 모델은 대부분 삼성 자사 칩셋인 엑시노스가 탑재되었습니다. 플립 7 FE에도 엑시노스 2402가 탑재될 예정이에요. 작년 말에 출시한 S24 FE와 동일한 칩셋이죠. 엑시노스 2402는 S23 울트라와 성능이 비슷한 수준인데요. S23 울트라는 출시된 지 2년이 됐지만 고사양 게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전히 많은 분이 역대급 모델로 여길 정도라 성능 걱정은 전혀 필요 없어요. 다만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된다고 하면 엑시노스 2402보다 성능이 최대 43%가량 높을 예정이죠. 보급형에서도 이런 식으로 성능의 차이를 준 게 아쉽네요. 성능의 급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발열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 2402가 탑재된 S24 FE로 저희가 직접 약 2시간 동안 게임을 진행해 보았을 때 느껴지는 발열감은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플립 7 FE의 카메라는 보급형치고는 우수할 것 같아요. 광각 1200만, 초광각 1200만, 전면 1000만화소로 플립 5와 동일한 스펙입니다. 물론 최근 출시된 S25나 전작인 플립 6에 탑재되는 5000만화소 광각 카메라보다는 해상도나 세부 디테일이 떨어질 수 있고요. 망원 카메라도 없어서 5배나 3배 광학줌 기능은 못 씁니다. 여기서 광학줌이란 이미지 자체를 확대하는 디지털 줌과는 달리 화질 손상 없이 확대할 수 있는 방식이라 아쉽긴 해요.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3700mAh로 S25나 플립 6와 약 7%밖에 차이가 안 날 예정입니다. 게다가 충전 속도는 최신 모델과 동일한 유선 25W, 무선 15W를 지원하죠. 추가로 최근 공개된 소식에 의하면 FE가 아닌 새로운 XE라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익스퍼런스 에디션의 약자로 가격을 낮춰 사용자들의 경험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추정되고 있어요. 플립 7 FE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저희가 또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립 7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디자인에서는 큰 개선 없이 플립 6와 유사할 것 같아요. 두께가 얇아질 거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전작의 6.9mm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크기는 가로가 3.3mm, 세로 1.5mm 커질 것으로 예상돼요. 두 번째로 제품 크기가 커지며 디스플레이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커버 디스플레이는 확장된 풀스크린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후면 카메라를 커버 디스플레이 안에 넣어서 카메라 영역과 디스플레이 영역이 구분되지 않게 한 거죠. 즉 메인 디스플레이는 약 2%, 커버 디스플레이는 약 17%나 커질 예정입니다. 화면 크기보다 더 좋은 소식도 있어요. 폴더블의 근본적인 문제인 디스플레이 주름이 전작보다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미 전작에서 주름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더 줄어들면 빠형 스마트폰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또한 플립 7에는 모델 라인업 최초로 COE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COE 기술은 폴드 6에도 적용되었던 디스플레이 기술로 소비 전력을 약 20%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즉 플립 7의 전력 소모량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성능은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요. 역대 플립은 전부 스냅드래곤을 탑재했던 것과는 달리 플립 7은 엑시노스 2500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공개된 엑시노스 2500의 성능 점수는 최근 출시된 S25 울트라보다 최대 27%가량 낮고요. 전작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 3세대와 비교해보면 최대 14%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크게 발전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플래그십치고는 성능이 너무 낮을까봐 걱정하고 있죠. 다만 발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플립 7은 베이퍼 챔버의 크기가 약 30% 더 커져서 발열 관리도 더 잘 될 거라고 합니다.
추가로 일각에서는 S 시리즈처럼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혼용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즉 일부 유럽 국가만 스냅드래곤이 탑재되고 국내 출시 제품은 엑시노스가 탑재되는 내수 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죠. 최종적으로 어떤 칩셋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는 램은 전작과 같은 12GB로 탑재된다고 해요. 이 정도면 앱 10개에서 12개는 동시에 끊김없이 실행 가능합니다. 저장 용량도 전작과 같은 256GB, 512GB로 예상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배터리 용량은 증가할 예정입니다. 4300mAh로 전작보다 약 7% 많다고 해요. 배터리 용량 증가에 더해 칩셋의 변화로 사용시간도 다소 증가할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시간은 제품 출시 이후 직접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추가로 충전 속도는 25W로 전작과 동일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카메라에서는 작은 변화만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구성은 후면과 전면 모두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플립7에는 S25에 향상된 AI 프로 비주얼 엔진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 엔진은 원거리 촬영에서도 디테일 퀄리티를 높여주죠. 많은 분이 기대했던 망원 렌즈는 추가되지 않았지만 전작보다는 뛰어난 디지털 줌과 고화질 촬영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이번 플립7에는 S25 시리즈에서 선보이는 AI 기능들도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갤럭시 AI 기능은 2025년까지만 무료라서 플립7에서는 얼마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플립7은 동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플립7 FE는 경쟁 제품의 가격 차이를 고려했을 때 약 9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샘모바일에 따르면 플립7과 큰 차이가 없는 140만 원 정도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상 공개일과 출시일입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날짜를 고려하면 플립7은 7월 초 공개 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출시될 것 같고요. 플립7 FE의 경우 폴드 SE나 S25 엣지가 각 시리즈 출시 후 약 2-3개월 정도 후에 나온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9월에서 11월 정도에 출시될 것 같습니다. 출시 전 더 정확한 소식이 들려온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알뜰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한 푼 못 받는 지원금 128만 원. 아정당에서는 인터넷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총 128만 원을 약정 끝날 때마다 드리고요. 추가로 카드 연금 캐시백도 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연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 비교 시 최대 혜택 차액의 120%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용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 상담, 초보 설치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요. 이사 도중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드리고요. 이사당일 불만족 시 전액 감별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